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0일입니다. 리스너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고용동향부터 KDI 경제진단, 또 여러 정책 소식과 사회 이슈, 그리고 정치권 논의까지 자료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맞아요. 통계청, KDI, 정책 브리핑, 스푼노트, 또 참여연대나 여러 언론사 자료까지 있는데요. 네,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2025년 5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 또 사회적 관심사, 정치 쟁점까지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리스너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럼 바로 고용시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2025년 4월 고용 통계인데요.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만 4천 명 늘었어요. 늘었군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있잖아요. 이쪽은 무려 29만 3천 명이나 증가했어요. 와, 29만 명 넘게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농림업 숙련 종사자는 10만 5천 명, 그리고 관리자 직군도 한 7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종별로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거네요. 이게 산업구조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고용률은 조금 올랐는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6.8%로 높아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군요. 네. 그리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31만 5천 명이나 늘었지만 이 연령대 실업률도 1.9%로 나타났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늘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그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가는지, 또 고령층 일자리는 안정적인지, 이런 질적인 문제가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세대 간 불균형 문제,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죠. 이런 고용 상황이랑 맞물려서 경제 전반에 대한 걱정도 나오네요. KDI가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전에는 주로 하방 위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엔 둔화라는 말을 다시 썼어요. 2023년 초 이후인데요. 아, 둔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게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죠. 건설 투자가 부진하고 또 수출 증자세도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신호로 읽어야겠네요. 네.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뭐랄까 약간 더 강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정치권의 해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걸 가짜 보수 탓으로 돌리면서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를 두고 정치적 입장이 좀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그렇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5월 셋째 주 기준으로 보면 0.02% 약간 하락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오히려 0.03% 상승했고 세종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 지역별로 차이가 있군요. 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역별로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경제 문제 외에 기술이나 사회 이슈도 좀 볼까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거 파장이 꽤 컸죠. 네, 맞아요. 전 국민 대상으로 유출 통지가 가면서 데이터 보안 그리고 기업의 책임 문제가 정말 중요하게 부각됐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 높아졌어요. 아마 리스너님 중에도 관련 알림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려는 노력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거점형 돌봄기관 시범 운영 같은 거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또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하겠네요. 희귀질환 진단 지원 확대 소식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복지 강화 움직임과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발전이 정말 빨라요.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스마트홈이나 자율주행차, 건강관리 앱 같은 걸로 우리 일상에 확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디지털 교육이나 원격 근무 같은 새로운 생활 방식도 자연스러워지고 있고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 직종 증가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기술 발전이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치 지형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21대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후에 특정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참여연대나 다른 여러 단체들 자료를 보면요.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 일부가 성폭력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여성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후보 사퇴는 물론이고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해당 발언이 여성을 모욕하고 또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강한 비판이네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보수 비판하면서 추경 필요성을 다시 얘기하고 있고요. 네, KBS 뉴스 같은 보도를 보면 집권 시에 내란 특검 추진 의사까지 밝혔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이 내용들을 리스너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거고요.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정보 파악을 돕는 것이 저희 역할이니까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5년 5월 한국 사회는 고용 구조가 전문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동시에 경기 둔화 가능성이라는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 강화나 사회 안전망 확충 같은 사회적 과제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지만 동시에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안고 있는 정말 역동적인 시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리스너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일자리는 늘고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 큰 변화 속에서 만약 경기 둔화까지 겹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역량은 뭘지, 또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